네, 안녕하세요. 노마드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사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 제가 돈을 버는 방법,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관련된 방법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하시면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요. 방법도 그렇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좀 이게 수익이 되게 다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나중에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돈을 버는 방법 12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요.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해당하는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얼마나 버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히 좀 드릴게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예요. 강의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제일 하기도 쉽고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단 전제 조건은 있어요. 회사 다닐 때 남과는 다른 어떤 차별화, 독특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보통 이제 강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 공개 강의하고 출강이 있어요. 공개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모객을 하는 거고요. 출강 같은 건 뭐죠? 직접 그 회사라든가 기관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강의 같은 거, 공개 강의 같은 경우에 보통 20만 원대에서 한 30만 원 중반 사이에 보통 형성이 돼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 작년 해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매뉴얼 7시간 강의 해주고 38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감정노동 같은 경우 한 25만 원, 블랙 컨슈머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출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시간당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버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센터 컨설팅하고 저는 이제 감정노동 진단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월에서 보통 길게는 한 뭐 3개월까지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맨먼스에 따라서 비용은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콜센터 컨설팅은 2011년도 이후서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한 45건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콜센터 컨설팅은 좀 약간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감정노동 컨설팅 쪽이 천천히 이렇게 뭐냐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치도 그렇고 의뢰 건수도 좀 많이 있고요. 보통 컨설팅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에서 많을 경우에는 이제 몇천만 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매뉴얼 개발입니다. 예전에는 원래 이 항목은 없었었는데,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개발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재작년서부터 작년까지 총 18군데 업체에 매뉴얼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도 몇백에서 많은 경우에는 한 몇천까지 갑니다. 이것도요. 보통 개월 수는 1개월에서 한 1.5개월, 어떤 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까지도 가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어떤 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하려면 결국에는 그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돈 버는 방법 네 번째는 인세입니다. 인세는 제가 아마 영상으로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23권의 책을 냈는데, 그 23권의 책 중에 과연 인세를 얼마나 받았을까 해가지고 2015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의 수익을 한번 제가 다 오픈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이거는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2018년도에 보니까 이게 1,500 정도가 연으로 보니까 한 1,500. 그러니까 월로 보면 한 120 정도가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인세로 제가 받았던 거고요. 사실 이제 23권이라고 하지만 23권 중에서 이미 절판된 것도 있기 때문에 대충 따져보니까 한 12권의 책에서 계속 이렇게 인세가 들어오더라고요. 돈을 버는 방법 다섯 번째는 바로 자격증입니다. 제가 이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자격증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직능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자격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자격증은 뭐냐면 책을 제가 직접 써요. 총 5개의 자격증이니까 5 종류의 책이 있겠죠? 수험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수험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라던가 책에다가 몇 월 며칠에 시험 본다고 하는 걸 다 공지를 해놓고, 그때 직접 오프라인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보통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보는 시험인도 있고, 어떤 거는 필기하고 실기 이렇게 2번을 보는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시험을 봅니다. 필기 시험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실기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수익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이제 뭐 인세하고 좀
인쇄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책값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수험서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쪽 책을 사야 되는데 책값, 그 다음에 응시료. 응시료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필기 같은 경우 이제 2번 시험 보는 같은 경우 47,000원이고 실기가 45,000원인데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45,000원이에요. 거기다 이제 특강 같은 거 가끔 가다가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보통 특강 진행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요.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자격증 나중에 발급할 때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별도로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평균적으로 만약에 특강을 안 받는다고 하면 8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격증 발급하는 건데 이건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저는 뭐냐면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공개 강의라던가 출강에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52시간의 그 여파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걸 하지 직접 출강하는 경우에 약간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역량을 검증하는 쪽으로 분명히 이게 교육이 바뀔 거다. 그래서 만든 게 사실 자격증이거든요. 그리고 6번째는 뭐냐면 국가기관이나 일반 기업들의 평가를 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또는 업체들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위탁 업체들. 그럴 때 어느 업체가 잘 하는지 이렇게 몇 개 업체들이 이제 와서 비딩을 하면 거기에 직접 심사위원, 평가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어느 업체가 우수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게 주는 데는 한 20만 원, 보통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 정도 하는데 적게 주는 데는 2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7번째는 공인자격증 채점입니다. 공인자격증 채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공인자격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에 채점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채점을 하는데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는 거의 막바지 때 가서 한번 일을 하고 대부분 보통 한 4-5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가서 채점하는데 채점하고 나면 이게 시험을 많이 보면 수험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받는 경우고 수험생이 적으면 그만큼 빨리 끝나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한 4-5일 왔다 갔다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2-3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채점을 해서 거기도 인력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채점을 내서 한 보통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고 8번째죠. 8번째는 기고를 통한 원고료예요. 가끔가다 이제 기업체라든가 기관에서 저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주세요. 대부분 이제 저는 뭐냐면 CS라든가 아니면 블랙 컨슈머라든가 감정노동에 관련된 글들을 의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보통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한 2-3장 정도 이렇게 워드에다가 이렇게 써 드리거든요. 써서 이렇게 그 기고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원고료가 나와요. 보통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건당 그렇게 나오는데 1년에 한 4-5건 나오는 것 같아요. 4-5건 이렇게 의뢰가 와요. 그럼 그거 이제 지필해서 그러니까 기고해서 넘기는 걸로 원고를 넘기는 걸로 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고요. 다음 9번째 인증입니다. 좀 이게 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면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업 인증을 제가 해요. 여기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한번 제가 이렇게 자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될 텐데 뭐냐면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업인지 아닌지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인지 아닌지 제가 심사위원들하고 평가위원들 같이 가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노동 예방, 보호, 관리체계 이런 거 제대로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다 수행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그 체크리스트라든가 배점표가 있어요. 거기에 36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저희가 인증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인증서 주면서 이걸 이제 그 언론기관에다가 다 이걸 이렇게 뉴스를 릴리즈하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한다고 하는 어떤 이미지도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회사의 이미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증 사업도 합니다. 그죠? 10번째는 뭐냐면 세미나 개최를 해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보통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크잖아요. 규모도 크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음식들 뷔페 음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냐면 그 뷔페 음식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특정 주제를 딱 잡아서 그 주제만 가지고 한 6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이렇게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게끔 이렇게 저 기획을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콜센터, 감정노동
또는 뭐 기타 인적 자원 관리라던가 되게 다양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매년마다 2번씩 했거든요. 저희가요. 2번씩 해서 한 20회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용을 저희가 이제 받는데 많을 때는 뭐 한 200명 정도 온 경우도 있었어요. 적을 때는 몇 명이냐고요? 35명? 그래도 어쨌든 진행을 합니다. 인원이 적어도 저희는 해요. 11번째가 뭐냐면 동영상 강의입니다. 보통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세요. 동영상 강의를 좀 찍겠습니다. 그래서 원고 같은 거 하고 직접 제가 강의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동영상의 매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몇 프로, 제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8%인지 12%인지 모르겠네요. 10%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원고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받았는데 한 2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인데 한 250에서 한 300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원고료 쓰는 조건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받는 건데 이제 한 강의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1강서부터 뭐 12강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강의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 강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좀 더 받겠죠. 그리고 12번째는 뭐냐면 블로그라던가 카페 수입입니다. 블로그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하루에 와봤자 방문객 수는 한 2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조회수 있잖아요. 조회수 같은 경우 한 뭐 300, 한 50에서 한 400, 많을 때는 뭐 600, 80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글을 보시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애드포스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 그거 달면 이제 뭐냐면 이게 그거 볼 때마다 건당 얼마가 떨어져요. 근데 해봤자 이건 치킨값밖에 안 나와요. 한 기껏 해봤자 18,000원 한 달에.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뭐 어디서 땅 파도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이 나오더라고요. 이거하고 이제 카페에서도 이제 뭐냐면 저희가 정모를 개최하잖아요. 정모를 개최하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정모를 개최하면 정모할 때 이제 보통 저희가 4, 5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받거든요. 그 직접 이제 카드 결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는 수익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2가지 정도 수익을 어떻게 좀 이게 수익을 내는지에 관련된 12가지 정도의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오는 거에도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후에도 이제 좀 온라인 쪽에도 좀 특화를 좀 해서 다양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정도 이런 이렇게 해서도 독립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반드시 수익 같은 경우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강의와 컨설팅만 하겠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이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수익을 다변화하는 것 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